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드디어 2023년도 군무원 시험이 막을 내렸습니다. 긴장들 많이 하셨죠? 많이들 떨고 그러셨다고들 그러셨는데 또 시험 결과는 또 아주들 잘 보셨다고 연락들을 해 주셨습니다. 잘 보신 친구들만 연락을 주셨을까요? 하여간 연락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 20여 명 정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습 질문란이라거나 또 톡 등을 통해서 받았는데 행정법 시험은 잘 치렀다, 뭐 이런 그 의견들 대부분이었습니다. 96점, 100점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좀 기대를 안 했는데 시작한 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점수를 좀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답을 찾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모르는 판례가 좀 끼어 있어서 그게 좀 신경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 난이도가 있어서 현장에서 좀 고르는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끔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거침없이 이렇게들 정답이 눈에 보이니까 잘 찾으셨나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 상급에 해당될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고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선지는 있었어요. 선지는 있었는데 다른 선지가 나 정답이야 라고 이렇게 씩 웃고 있어서 그 무시하고 정답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긴 했었을 거예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선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뭐 행정 지도라거나 이런 것들도 좀 행정 기본법 1번부터 좀 쉽게 출제된 것도 상당히 좀 있었고요. 문제 유형은 압도적으로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법령에서 약 3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바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이게 좀 출제가 돼서 한 문항 정도가 있고, 따라서 한 4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례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출제 단원을 보면은 아주 그냥 뭐 핵심 단원인 바로 행정행위, 행정소송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행위에서 5문항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핵심적 단원은 역시 어느 시험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싶었던 단원이 있다면 행정입법에서 출제가 안 됐어? 물론 사무규칙상의 처분 기준, 세부 기준, 이게 행정규칙이다라는 문제는 있었는데 행정입법 자체가 한 문항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한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뭐 보통 뭐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라거나 등등등 해서 행정형벌이라거나 좀 출제가 되어지는데 딱 한 문항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색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보편적인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우리 에듀윌에서 총평을 좀 해달라고 해서 88점 이상은 받으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92점 정도면은 다른 과목이 어땠는가에 의해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하여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분들은 뭐 거의 다 96점, 100점, 96점, 100점 이렇게 점수를 받으셨다고 연락들이 왔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어요. 뭐 이 지금 강의를 2024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2024년 많이 뽑죠. 2024년까지 많이 뽑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의 출제 경향이라고 본다면 좀 깔끔합니다. 공무원, 구급 공무원 수준이 뭐 이렇게 비교적 좀 안정적인 그런 출제 경향, 스탠다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군무원 시험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런 정도의 난이도, 유형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나 뭐 그냥 군무원이나 할 것 없이 소방공무원은 상관없고요. 동일하게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2024년도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한번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입니다. 행정기본법 문제인데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법원칙 물었죠. 1번은 행정청은 행정할 때 상대방한테 실질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2번은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마라. 평등 원칙이고요. 3번 행정청은 공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뢰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4번은 행정청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1번부터 문제를 푸시는데 좀 기분 좋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상대방이 있는 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입니다. 상대방한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렸죠? 처분은 여러분들 공식적 방법을 통해서 외부에 표시되고 도달됨으로써 성립 또는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 표시라는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처분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경로, 예를 들어 정보공개죠. 정보공개 신청 등을 통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에 대한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적 방법으로 아직 표시는 안 된 거죠. 행정 내부 전산망일 뿐이지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에 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비로소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구속을 받게 된 그 시점, 이때 성립되고 그때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식적 방법을 통해서 표시되어야 처분은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3번 문제입니다. 부관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정청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의 경우 일단 처분한 후에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예, 옳지 않죠. 부관은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부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라거나 법에 근거가 있다라거나 혹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면 필요 범위 내에서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도 있고 부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번 옳지 않고요. 2번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철회권 유보는 이러이러할 때는 처리할 거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이어야 합니다. 늘 여러분들 철회는 제한이 뒤따릅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철회권 유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4번에 부담은 행정위가 불가분적 요소로서 부담 그 자체가 처분입니다. 부담 그 자체는 독립소송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기속과 재량 틀린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기속과 재량의 구분은 종합적으로 우리는 구분하는 거죠. 모든 거 다 봐야 돼요. 법규의 체제, 형식, 땡땡땡, 목적, 특성, 개별적인 성질과 유형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게 되어 있고요. 처분의 근거법이 행정청한테 재량을 부여했는데 행정청이 그 재량을 통해서 달성한 목적과 상대방이 입게 된 불이익을 전혀 형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처분했더라면 이건 재량의 불행사가 되는 겁니다. 재량의 불행사, 혜택 이런 것들은 모두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행정청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문제가 바로 3번에
2번 선지와 4번의 지금 3번 선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문 시험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에 몇 번 선지랑 몇 번에 몇 번 선지가 똑같아. 뭐 같은 문제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역시 올해도 하나 이렇게 있었네요. 4번입니다. 재량의 경우는 법원은 재량이니까 법원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정이 가장 공익에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죠. 법원은 공익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탈남용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선지 재량이 불행사 위법이 되는 거죠.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번입니다. 손해배상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선지. 국배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영주물의 설치 관리 요건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미는 그 영주물이 공공 목적의 이용됨에 있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것이 기대된 한도를 넘는 피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 예를 들어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인근 주민들의 소음이 고려가 안 됐죠. 인근 주민들의 소음이 참을 수 없더라라면은 그 경우도 영조물의 하자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좋아요. 3번 외국인이 피해자입니다. 외국인 국가배상 해줍니까? 우리는 상호 보증주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보증주라는 것이 꼭 조약이 체결될 필요도 없고요. 상대국이 우리한테 국가배상을 해준 전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국가배상을 해줄 것이 기대만 된다라면 상호 보증이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죠. 4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 배상 신청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안 거치고 처음부터 국가배상 청구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지죠. 권력작용, 관리작용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경제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번입니다. 정보공개법 내용입니다. 옳은 건 모르네요. 자, 정보공개 비용은 모두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인 부담 원칙이죠. 모든 법에 비용 부담이 나오면 그건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청구인 부담 원칙이에요. 다만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 등의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감경할 수가 있어요. 2번 사립대 당연히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3번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어요. 당신들 그 정보 있잖아. 없어요.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 되겠죠. 자, 3번 맞습니다. 4번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외국단체는 학술 연구란 목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예,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외국 법인이나 단체 가능하고요. 국내 주소가 없어도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 체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옳은 거라고 물었기 때문에 3번 선지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들어갈까요? 손실보상 물었습니다. 자, 손실보상이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왜 잔여지를 수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라는 취소송이 아니라 그 잔여지 땅값을 주세요라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보상금 증액 소송이 하겠죠. 피고는 누가 됩니까? 아바죠, 아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2번
수용제를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의 신청을 거쳤더라도 이 수용제일이 뭐예요? 원처분이죠. 이의 제기는 뭐예요? 이건 행정심판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처분, 수용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원처분주의. 자, 2번도 맞게 되었습니다. 자, 3번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증감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죠.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일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만약 이의 신청 거쳤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4번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 인정고시 하자. 사업 인정고시 절차가 누락됐어요. 사업 인정고시에 하자가 있는 거죠. 이를 이유로 수용 재결 갖고 소송 청구할 수 있느냐 뭡니까? 하자 승계 문제가 됩니다. 하자 승계 문제인데 승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손실보상 과정에서 하자가 승계된 건 딱 하나예요.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이것만 하자가 승계될 뿐이고요. 나머지는 하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8번입니다. 공사법 틀린 것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 지하철 공사예요. 서울 지하철 공사 뭡니까? 영주물 법인이죠. 직원입니다. 사법관계죠. 영주물 법인은 사사롭게 돈 벌려고요 직원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징계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2번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계약에 근거한 권리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했더라도 이건 처분이다. 틀렸어요. 이게 질문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 공기업 준정부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이거 처분이잖아요. 처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처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달라져요? 바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냐 아니면 법령에 근거한 권리 행사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했다면 이건 처분이에요. 근데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라 그냥 계약상의 권리 행사일 뿐입니다. 오케이? 꼭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3번에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는 특허입니다. 공법강의 너무 쉽고요. 4번하고 2번하고 좀 헷갈렸다.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래요. 기부 채납한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어떤 건 특허가 있어요. 기부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물이 되는 거죠. 공물의 사용 수익 허가는 3번처럼 특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기부한 거 네가 좀 써라 이랬다가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거부한 거죠. 이건 사법상 계약의 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사법상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하고 4번하고 좀 많이 혼동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좀 애를 좀 먹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친구들이 아마 8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계약에 근거한 거냐 법령에 근거했느냐를 봐두셔야 돼요. 9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번 2023년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라면은 이런 문제. 9번 같이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틀린 거, 헌재나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틀린 거. 그래서 특정 단원이 아니라 전체 단원을 그냥 물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강론이에요, 선지가. 이제 공무원의 의무 중에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데 이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상으로는 강론에 해당되는 선지가 맞습니다. 이번에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 직무의 특성, 계정의 정 등에 의해서 차별적인 취급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 몰랐다 하더라도 2번이 너무 쉬웠죠. 왜? 뭐 한두 번 기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3번, 2번이 이렇게 정답이 바로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다 보니까 3번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직무상 비밀, 민주 어쩌고 저쩌고, 이념에 비춰볼 때 그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면 행정 목적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 이게 기준이다. 뭐 아무 말이 없어요. 별 말이 없는 거죠. 4번은 이제 잘 알고 있는 판결이죠. 여러 개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 가지고도 이 징계가 정당한 거예요. 이 징계가 정당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틀린 거라고 돼 있는데 이전 고시는 우리가 문제 좀 풀어봤을 거예요. 이전 고시가 되면은 소익이 없어요. 야, 이전해라. 이쪽으로 이전해라. 이쪽으로 이전해라. 이전 고시가 떠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 고시가 있고 나면은 더 이상 수용 재결, 이유 재결 이런 것들을 소송 갈 수가 없어요. 맞게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있었어요. 여기서 인가는 여러분들 뭐예요? 설권행위예요. 설권행위. 그죠? 보충이 아니죠. 조합 설립을 만들어줬습니다. 행정 주체로 변환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때 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못 가지고 가야 돼요. 설권행위니까. 이것 가지고 소송을 가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3번에 이전 고시는 처분입니다. 이전하라 처분이죠. 4번에 구성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어떤 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요. 조합 설립합시다. 으쌰 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툰 소송 중에 알고 조합이 그냥 설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있고 만 거예요. 그럼 뭐 조합이 설립됐는데 그 설립 추진위원회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저기까지 가버렸죠. 소익이 있다 없다? 소익이 없죠.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때 다 배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1번입니다. 행정계획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서울대 입시 주요 요강 뭐였어요? 제2 외국어 일본어를 제외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헌법소원 대상 됐죠? 이거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요? 행정규칙에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행정규칙으로도 나올 수 있고 행정계획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죠. 무튼 행정계획이든 행정규칙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1번 틀린 정답이죠. 이렇게 해야죠. 자, 2번 행정주체가 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형량하지 않았다. 혜택 누락시켰다. 형량 흠결 그다음에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5형량이 되겠습니다. 모두 위법이 되겠네요. 3번에 그린벨트 지정 처분은 당연히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는 계획 재량 처분이고요. 4번에 조합이 행정 주체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얘들이 인가 고시를 받게 되면은 행정 처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지. 역시 그것도 뭐 보자마자 1번 선지가 딱 정답이 웃고 있습니다. 예, 12번입니다. 취소철에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이것도 기출이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이때 여러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가서 뭐 일종 보통 따고 몇 달 있다가 대형 따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동시에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취소할 때도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같이 세 개를 딱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뭐다?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2번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습니다. 이때는 형량합니까? 안 합니까? 형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3번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이죠. 하지만 장래효일 수도 있다. 오케이. 4번 처분청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뭐 이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요. 강조를 들었던 부분이죠. 법의 근거 없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취소란
이미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어서 이걸 소급해서 없앰으로써 하자를 시정하는 거죠. 이 자체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취소는 법의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처리도 법의 근거 없이 가능합니까? 당근. 그죠? 처리도 법의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13번 행정지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도 실명제 나왔죠. 1번에. 신부를 밝혀라. 2번에 말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말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문서 형식으로 교부를 원할 때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 없으면 문서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행정관은 지도 상대방이 지도에 따르지 아니한다. 상응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고요. 불이익조치 금지예요. 4번은 행정지도 상대방은 행정청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 이거 뭐 이런 정도는 난이도가 하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행정상 강제. 그래요. 이렇게 강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관련법상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민사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행정 강제를 해야지 민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대집행에서 점유자가 의무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버티고 앉아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법적 근거 권한 필요합니까? 없죠. 왜냐하면 철거 명령 속에는 뭣도 들었어요. 퇴거 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퇴거 조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별도의 법적 근거, 권한 없이 그냥 가능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건축법의 위반, 건축한 것이 철거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도 개고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 확보가 어렵고 보충성, 방참이 심히 공을 해치고 비례성, 그때만 허용이 되고요.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4번에 공매는 처분입니다. 공매는 처분입니다. 뭐죠? 공법상 대리예요. 대리.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산 사람, 매입한 사람은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난 돈 주고 샀는데 공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 자, 행정상 법률관계 틀리고 행정상 법률관계니까 공사법 문제거든요. 공사법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자, 1번에 국유재산관리청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입니다. 행정처분 맞습니까? 예, 변상금 부과는 처분입니다. 기속입니다. 기속. 2번에 청원경찰입니다.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근무 관계는 공법상 근무 관계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법상 근무 관계고요. 이 사람들이 징계를 먹었다 그러면은 공법상 근무 관계니까 한 곳으로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특별근로 관계죠. 예, 그리고 자 1번, 2번 다 맞죠? 3번 조세 채무는 법률에 규정하여 정해진 겁니다. 세금. 따라서 법정 채무로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세 채무 관계는 따라서 공법 관계예요. 사법 관계일 수가 없죠. 세금인데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4번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부당이득입니다. 자, 부당이득 행정법 관계입니까? 즉 공법 당사자성입니까? 아니면 사법 민사성입니까? 사법 민사성이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 판례는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경제 조정이죠. 네 가지가 있죠. 1. 부당이득, 2. 국가배상, 손해배상, 3. 손실보상, 4. 원상회복 청구. 이 네 가지는 학자들은 공권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가 사경제 조정이다라고 해서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렇다니까 이렇게요. 전단을 묻는 헌재 판례, 대원 판례 틀린 거 이렇게 특정 단어를 묻지 않는 문제가 한 3문제 나왔어요.
역시 일본 선지가 모른 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른 선지 맞죠. 처음 봤죠. 근데 정답이 쉬웠죠. 3번.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소방청사. 그 다음에 시도선관위, 국가권익위원회, 소방청장, 시도선관위원장한테 야 일정한 조치를 해라. 그 공무원이었죠. 공무원 그 신문 보장해줘라. 그리고 징계하지 마. 뭐 철회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따르면 우리 제재 조치 취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소방청장이라거나 그 다음에 시도선관위원장은 원고적이 되느냐 된다 뭐 이랬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뭐 문제도 좀 길었죠. 근데 1번 선지가 딱 보니까 모른 선지야. 그래서 조금 이 문제에서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정답이 3번 워낙 또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근데 이거 뭐야 처음 보네 이런 선지가 좀 있었다. 자, 1번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이죠. 예방접종. 우리 이제 뭐 있어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망 환자도 있었고요. 뭐 후유증도 좀 있었습니다. 이때 국가 보상 책임, 이게 무슨 보상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희생유사 침해. 희생유사 침해요. 그렇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신체, 생명이죠. 따라서 적법한이기 때문에 무과실책입니다. 무과실책.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방접종 때문에 제가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인과관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근데 이거 입증을 못 해가지고 그 뭐 돈을 못 받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과실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례가 되겠고요. 이번에 소송 요건 문제는 직권조사상입니다.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요. 판단도 해야 되죠. 언제까지는 치유가 됩니까? 보완이 됩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는 당연히 보완이 되죠. 근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이게 흠결이 되거나 흠결이 치유가 됐다. 이때도 참작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갖춰졌었는데 대법원 가가지고 요건이 흠결이 발생해버렸다. 각하가 되는 거죠. 근데 보완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됐다. 뭐 참작해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3번 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제가 많이 됐던 법이 특정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형사처벌한다거나 이때 다른 그런 행정기관은 소방청장, 그다음에 시도선관위원장이죠.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없다 해서 틀렸고요. 4번은 출신 판례입니다. 22년도 판결인데 우리는 뭐 출신 판례 다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는 판례죠. 그래서 원고가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로 잘못 제기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제소기간이 언제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제소기간을 준수했느냐인데 그냥 민사법원에 소송을 청구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랬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를 찾는데 악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야 1번이 정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였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요. 현장에서는 별 생각이 다 들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잘 많이 고민은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번 때문에. 예. 자, 17번입니다. 행정 절차 나왔습니다. 예, 뭐 역시 쉽게 나왔죠. 직위해제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되지 않죠. 무조건 의무라고 했죠. 직위해제하고 보직해임. 직위해제, 보직해임 이 두 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해야 된다. 틀렸고요. 이번에 군인사법 진급 예정자 의견 제출도 주지 않고 이 사람을 진급 선발 취소해버렸습니다. 위법이죠. 3번 행정청이 이렇게 침해적 처벌하면서 당사자한테 절차법상에 사전 통지 거쳐야 되는데 의견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 아니라면 당연히 위법, 절차 위반이니까 취소가 되겠죠.
4번 행정기관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 구체적인 의미 있지 않은 한 조직 내부만 조리겠을 뿐이고요. 대외적 구속력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지, 지휘제, 보직해임 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역시 바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원고적격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법률상 이걸 꽤 많이 묻고 있어요, 지금. 1번의 제3자라도 이해관계가 있다라면 원고적격이 됩니다. 그 3자가 바로 경업자, 경원자, 인인관계가 되겠죠. 이번에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만 주어지는 거고요. 단체한테는 없어요. 단체는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안 된다는 그 판례, 수녀원이죠. 수녀원은 원고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맞고요. 3번 우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하면은 있어요. 제외 동포라고 하면은 있어요. 제외 동포 누굽니까? 유승준이죠. 유승준은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나오면 누구예요? 중국 아줌마였죠. 나 한국 가서 결혼할래 이 아줌마였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고요. 4번에 처분 등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뿐 아니라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외국인 역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 영주물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배당 두 문제 나왔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가? 신호기. 그럼 신호기는 누구 권한이다? 지자체장 권한이죠. 지자체장 권한인데 이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경찰서장에게 설치 관리를 위임 위탁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관 위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무 귀속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입니까? 누구 권한이라고 돼 있어요? 지자체 권한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무 귀속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제 그 경찰서장이 위탁받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한테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는데 분명한 건 사무 귀속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사실상 통행하고 있어요. 사실상 통행하는 것은 영주물 맞습니까? 아니죠. 영주물 아닙니다. 개구멍 뚫어놓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영조물이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만약 여기에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는 이러면은 맞아. 사실상 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배되고 있는 이런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냥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영조물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 3번 국가나 지자체가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설치관리자,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는 비용부담자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가 사무귀속 주체로서 원칙상 배상 책임이 있는데 비용부담자인 국가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4번 숙직실 순직한 경찰 공무원 배상받을 수 있어요. 왜? 이건 직무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했지만 돈 받았던 분들이 바로 이제 이분 있고요. 전투경찰, 그 다중 진압 훈련 마치고 점심 먹으려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행하던 중에 경찰차에 치여서 사망했던 사건 있잖아요. 역시 그 사건도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행정심판 재결 나왔어요.
예, 기속력은 인용에만 있어요. 기각은 없습니다. 기각은 행정처에 이긴 거기 때문에 안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재결이 확정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을 판단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기판력이죠. 기판력. 근데 재결에는 기판력이 있다 없다? 예, 아직 소송 남았죠? 소송 남았기 때문에 기판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3번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뭐 야 이거 판단했어요. 나쁘다. 근데 그걸로 또 처분하면 안 되죠. 4번 형성력. 형성력이 뭡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죠. 재결로서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먼저 취소 재결. 처분이 없어져 버렸네요. 변경 재결. 처분이 재결로 바뀌었습니다. 처분 재결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이군요. 형성 재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예, 재결은 기판력이 없다. 21번입니다. 뭐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정보공개법 나왔지, 개인정보보호법 나왔죠. 자,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먼저 익명, 안 되면 가명에 의해서 익명, 가명이죠. 익명, 가명 순서가. 2번에 필요한 최소 정보, 외의 정보, 필요한 최소 정보 이외의 정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재화, 공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고요. 그죠?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인정보 처리하는 보유기한이 지났다라거나 목적이 달성됐다라거나 이렇게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다. 이때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물론 타법에 따라 이 개인정보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유해라. 이런 정보는 파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예, 2번 선지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22번입니다. 역시 또 나왔죠. 예. 전단원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1번 선지를 또 모르는 선지예요. 1번 선지가. 그래서 뭐야. 지금 모르는 선지는 거의 다 1번에 넣어놨어요. 1번에. 그래서 1번에서 마음이 쓰이도록 해놓고 정답은 쉬운 걸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도축장에서 도축을 좀 정지하라. 제한하라.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동물들, 가축들. 그래서 일단 소, 돼지 좀 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인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수용, 사용 제한이 아니에요. 즉 사용을 정지, 제한한 건 국가가 그 땅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용한 것도 아니에요. 뺏어서 국가가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좀 구제역 전염병이 좀 끝날 때까지 좀 하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고요. 이건 보상금을 줘요. 보상금을 주는데 헌법 23조 사망에 의해서 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도축을 금지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시혜적 혜택을 베푼다는 거죠. 시혜적 측면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런 판례입니다. 오케이. 이번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수용재결은 원처분, 이유신청, 이유재결은 뭐라고 했어요? 행정심판에 해당된다고 했죠. 실제로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빼고는 행정심판법 따르면 되죠. 일반법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은 3번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의 심사 청구 제도는 특별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무슨 연금, 공무연금법, 혹은 뭐 국세기본법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4번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취소가 됩니다. 거부처분 나쁘다. 취소가 됩니다.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예요. 법이 개정됐어요. 법률 개정.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예, 원칙적으로 다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역시 수월하게 문제는 줬는데 이렇게 1번에서 뭐 도축장 안 들어본 건데서 좀 어려운 그런 어렵게 현장에서 느껴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렇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정답들이 다 훤히 있다 보니까 참 찾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민을 좀 했겠죠. 자, 23번 개인적 공권 원고 적격을 좀 많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론적 측면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맑은 물 먹는 건 우리 권리 아니죠? 예. 그래서 생태 자연 도 등급 결정 1등급 인구주민들 소송 못 갑니다. 지금 여기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청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은 행정개입청구로 바뀌게 되죠. 재량이 0으로 수축했기 때문에 그 하나 행정밖에 안 남았어요. 그 행정 하게 해달라. 나한테 해달라. 저 사람한테 해달라. 할 수가 있죠.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여러분들 그 자체만 가지고 공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공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법상의 사회권만 가지고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3번에 재량입니다. 행정청의 공권력이 권력 재량입니다. 이때 행정청한테 재량 잘 행사해달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맑은 물 먹는 거 우리 권리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처분 물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 총장 후보자들 중 전부나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뺐어요. 이때 이건 거부 처분이에요. 탈락된 사람들이죠. 이번에 토사 채취에 대한 국토, 자연 유지, 환경 보전 등등등 뭐가 있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런 것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고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할 수가 없어요. 중대 공익상의 필요입니다. 이때는 충분히 거부가 가능하고요. 3번 대학 복수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정해서 대학이 추천했습니다. 이때 교육부 장관이 뒤에 사람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 제청했더라도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 누가 임명할 거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자신과 교육적 마인드가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거죠. 이게 재량인 거죠. 4번에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예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절차는 형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속력이 없습니다. 다시 갖추어 똑같은 처분을 하더라도 이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종전 무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절차 형식 위반한 그 처분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소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5번입니다.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상의 세부 기준이죠. 대적 훈육 없죠. 역시 너무 쉽죠. 예.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죠.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이고요. 건축물 내장 우리가 어떻게 였어요? 직장용으로 였죠. 직권 말소, 작성 신청 거부, 용도 신청 거부 처분이다. 직장용 이렇게 였습니다. 그래서 맞죠. 4번에 이것도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가개혁법상 감점 조치는 계약 사무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인 세부 기준에 의해서 일부를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이다. 국가계약이잖아요. 국가계약. 그죠? 사법상 통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죠? 그래서 뭐 4번 선지, 모르는 선지이지만 역시 1번에 쉽게 출제가 되어 있어서 정답 고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튼 말이야. 다시 팀이 앞으로 넘기고 있어. 헷갈리겠다. 자, 앞으로 넘겨놓고 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25문항을 풀어봤는데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요. 모르는 선지는 있었어요. 모르는 선지가 있었지만 정답들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선지가 한 2개씩 있고 정답도 뭐였다면은 그럼 어렵죠. 하지만 정답들이 좀씩 웃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다만 시험장이라는 현장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민 좀 하다가 좀 잘못 골라내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88점 이상은 받으셔야만 그래도 합격이라는 어떤 선에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2점 정도면 잘 치르셨다. 뭐 주변에 100점, 96점도 상당히 많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2023년도 공무원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와 여러 가지 평을 좀 해봤습니다. 24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이라면요. 기본 이론 일단 많이 받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 줄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뭐 100점 맞았어요. 뭐 96점 맞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기본 이론은 보통 7회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 이상은 달달달 기본 이론을 하시고요. 그리고 판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심화 때 하긴 하는데 말입니다. 이 판례라는 게 제가 심화 때 할 수 있는 양이 또 있어요. 그것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판례 특강 할 텐데 판례 특강 같은 거 하면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받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받아야 할 강의니까 특강을 개설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다 판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 특강 같은 거 하면은 꼭 강의를 받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 읽기, 지금 법령 같은 경우는 3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법령 읽기도 하셔야 되죠. 언제 읽으셔야 되죠? 1일 1법.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달 전 정도에 하루에 법 하나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많이 풀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풀어야 본인의 성적도 판단할 수가 있고 본인의 약점을 알아요. 오답 노트 만들어야 되죠. 오답 노트 만들어서 약점을 찾아야 그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라면 기본 이론 달달달 하셔라. 판례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하는 판례는 무조건 알아두시고 판례 특강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받아라. 법령 읽기 두세 달 전부터 1일 1법 하셔라. 모의고사 때 오답 노트 만드셔서 자신의 약점 찾고 보완해라. 뭐 그런 과정이면 우리 공무원 2024년도도 아마 수월하게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튼 우리 23년도 시험 보시던 친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24년도 데뷔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칠게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시거나 혹은 인터넷 강의로 또 계속 봅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